안녕하세요.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남자 슈퍼맨입니다. 이제는 몇 번 촬영을 했다고 조금은 스무스해진 느낌이 드는데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일주일을 매일 똑같이 보내는 기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제가 요즘에는 유튜브 콘텐츠를 생각하느냐고 인생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진짜 너무나 빠르게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고 슈퍼를 하면서 남는 시간에 대부분 콘텐츠 생각을 하느냐고 정말 쉴 새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는데, 혹시나 지금 인생이 지루하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유튜브 한번 시작해보세요. 진짜로 일주일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갑니다. 본인이 심심할 틈이 없어요. 콘텐츠 제작 압박에 이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유튜브 촬영이나 편집 같은 거 해보시고 콘텐츠 제작 해보시면서 자기가 무료했던 시간을 유튜브에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정말로 순식간에 일주일이 간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슈퍼 창업의 이제 비용에 대해 오늘은 좀 낱낱이 파헤쳐 드릴까 하는데, 편의점하고 슈퍼랑 굉장히 상당 부분 비슷한 부분이 많으니까 편의점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은 편의점도 아마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라고 대충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도움이 될 영상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고 해드려야 될 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영상이 길더라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점포를 알아보셔야겠죠? 이미 주변에 지인들을 통해서 중개업자와 연결이 가능하신 분들을 좀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이미 몇 번 슈퍼를 운영해보시고 판매해보시고 또 혹은 편의점을 운영해보시고 판매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중개업자가 없는 정말 처음 시작하시는 예비 창업자 분들에게 맞춰진 영상입니다. 자, 이제 맨 처음 매물을 알아보시려면은 인터넷에 슈퍼 창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창업 사이트가 주르륵 나와요. 그러면 이 창업 사이트에서 정말 수천 수백 개의 매물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매물을 이제 하나하나씩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슈퍼를 하고 싶은 자리에 그 지역 부동산을 찾아가셔서 매물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정말 이 가게가 마음에 드는데 그 가게의 점주를 직접 만나서 이 가게를 사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잘 되고 있는 가게를 점주가 팔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부동산 업자에게 중개를 맡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보셔야 할 게 매물을 매매하려고 하는 점주의 권리금 분석입니다. 편의점과 슈퍼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슈퍼 위주로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슈퍼를 인수하시려고 보면 권리금 얼마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이나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리금만 딱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권리금 1억 이렇게 올라와 있는 매물이라면 권리금 플러스 건물 보증금 플러스 물건값, 요렇게 세 가지로 크게 보셔야 돼요. 그럼 권리금 1억, 보증금 3천, 물건값 5천이라고 생각하시면 1억 8천 정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협상은 가능하겠지만 큰 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억 8천이라는 가게는 일매출이 어느 정도면 적당할까요? 대부분 이쪽 업계에서는 일매출 100만 원당 권리금, 보증금, 물건값 다 포함해 1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예로 든 1억 8천짜리 가게는 일매출이 200 이하로 나오는 가게라 생각하시면 계산이 편합니다. 180에서 20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안에 물건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이건 평당으로 따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평당 150만 원 정도의 물건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1억 8천짜리 가게가 30평이라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 30평대 가게를 인수한다고 하시면 150만 원 곱하기 30. 다시 한번 평당 150만 원 곱하기 30평 하면은 그 가게 안에는 4,500만 원 정도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매장이면 딱 좋습니다. 사실 여기서 정말 많은 손해를 보세요. 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날 전 점주랑 이거 인수하려고 하는 새 창업자 점주랑 그 다음에 중개업자 그리고 카운팅 업체라는 이 네 분들이 한 곳에 모이시는데, 카운팅 업체라는 거는 가게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의 수를 세서 전체 물건 값을 정리해주는 업체입니다. 이때 유심히 체크하셔야 할 게 유통기한이 지난 악성 재고나 너무 B급 재고가 많은지 등을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물건 카운팅하는 업체는 유통기한이나 악성 재고를 신경 쓰지 않고 신속하게 바코드 스캔만 하기 때문에 전체 물건의 가격을 정리해주는 업체이니 이 매장을 인수하려고 하는 그 본인 스스로가 전체적 물건을 한 번쯤은 카운팅하기 전에 스캔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30평대에 1억 8천 매물이라 하면 권리금, 물건값, 보증금 다 포함한 가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평수는 30평대이므로 4,500만 원 정도의 물건을 가게 안에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가게를 보시면은 가게를 인수하실 때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준이지 여기서 업앤다운이 살짝씩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수인계가 마무리되면 바로 그날부터 장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신도시에 신규 창업하는 것과 기존 상권을 인수하는 창업이 있는데, 저는 처음 창업하시거나 권리금 매매를 많이 해보지 않는 창업자라면 기존 점포를 인수하는 편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저의 견해인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신도시의 신규 창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매출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굉장히 고려해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변수가. 몇 가지 변수를 말하면은, 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계획만큼 안 돼서 세대수가 부족하면 바로 상권에 타격을 줍니다. 일단 세대수가 없다는 것은 슈퍼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상권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수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큰 변수는 입주가 마무리되어 상권이 잘 형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경쟁 업체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대형마트, 중대형마트 등 경쟁 업체가 너무 많아지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싸움을 많이 하셔야 돼요. 때문에 매출도 낮아지지만 마진율도 굉장히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처음 생각하시고 들어온 그 마진율과 권리금 이런 것이 점점 뒤로 갈수록 안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가게를 팔려고 하실 때 본인이 생각지 못한 권리금으로 팔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신도시에 들어가시는 것은 상당히 많은 점을 고려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신도시 창업을 하실 경우는 오래 꾸준히 영업하시는 분들보단 매출을 어느 정도 올려놓고 가게를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주식이든 뭐든 단타성보다는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는 걸 선호하는 편이어서 기존 슈퍼를 인수 창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존 슈퍼를 인수하면은 큰 변수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형성된 상권이기 때문에 주변에 생길 건 다 생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만 잘 하고 들어가신다면 원금 회수는 높은 확률로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기존 가게 인수 창업을 선택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내 원금 언제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중대형 슈퍼를 제외하고 50평대 이하 소규모 슈퍼 마진율은 17%에서 2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23%, 25%까지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한 베테랑이라고 보시면 되고, 권리 분석을 하실 때는 딱 편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그 아래로 2, 3%씩 왔다 갔다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저는 설명을 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20%라고 설정하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매출 100만 원 점포의 월 순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20%면 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슈퍼는 365일 일해야 되는 특성상 20만 원 곱하기 30일로 잡으시면 월 순이익 6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600만 원에서 이제 고정비를 제외해 보면은 대충 순이익 계산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슈퍼는 크게 전기비, 임대비, 인건비, 그리고 각종 공과금, 뭐 4대 보험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크게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전기비는 한 달에 평균 5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든 냉장고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비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냥 월 평균 50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가게가 규모가 커지면은 60, 70, 월 평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저는 계산하기 쉽게 50 정도 잡겠습니다. 임대비는 일평균과 비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임대비입니다. 예를 들어 일매출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00만 원 정도가 임대비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보통 100만 원 정도 하는 가게는 더 낮게 임대비가 책정이 되는데 이제 편의상 임대비 100으로 잡겠습니다. 그 이상 달라고 하면 건물주랑 상의하시거나 그 가게는 좋은 가게가 아닙니다. 그 가게는 임대비가 매출에 비해 너무 높은 가게입니다. 100만 원의 적정선 가게는 제 생각엔 7, 80만 원이 가장 좋은데 일단은 편의상 100만 원 정도 잡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건비는 요즘에는 최저시급, 주유수당, 4대 보험 뭐 이렇게 다 해서 그냥 저는 시간당 10,000원으로 생각을 하고 8시간 근무자를 구하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말은 그냥 점주 가족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주 5일 40시간 한 달 기준 22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한 176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게 되는데 200만 원 정도로 그냥 편하게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보험금과 공과금 뭐 이런 거는 한 50 정도로 잡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인 생활비가 있잖아요. 본인 생활비는 슈퍼를 하시다 보면은 슈퍼에 365일 얼매이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비가 많이 들진 않습니다. 또한 자기가 이제 폐기해야 될 물건들 혹은 슈퍼 안에 있는 재고들을 먹으면 되기 때문에 생활비는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활비는 좀 안 든다는 편으로 생각하셔도 그래도 이제 나가서 외식이나 뭐 중간중간에 직원에게 가게를 맡겨놓고 영화라도 이렇게 보고 오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가구 수에서 또 다 다르겠지만 한 100만 원이라고 편하게 잡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365일 가게에서 대기를 하기 때문에 생활비가 크게 들지 않는 점, 이 점을 고려하시고 자, 저는 어딜 나갈 일이 없어요. 나갈 일이. 요즘엔 유튜브까지 하니까 더 나갈 일이 없네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임대비 100, 인건비 200, 전기비 50, 공과비 50, 생활비 100. 이제 벌써 5, 600이 왔다 갔다 하죠. 즉 일매출 100만 원 가게는 점주님 가족분들이나 점주님이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시면은 2, 300 정도를 저축을 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300 정도. 그 인건비를 그냥 저축하실 수 있다. 한 2, 300 정도를. 자, 그러면 편의점 그냥 편의점에서 2, 300 벌 거면 편의점에서 일하고 투잡을 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 300을 월급이란 개념보다 저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활비는 가게 안에서 물건을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느낌상 생활비가 안 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매달 본인에게 남은 돈은 저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억 상당의 매물을 인수하셨을 때는 대부분 점주님들이 가족 운영 체제로 운영을 하십니다. 일단 가게는 365일 일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혹은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 쉰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이렇게 돈을 모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억 정도의 가게를 1억 이하의 가게를 인수를 하실 거면은 그냥 이런 마음으로 인수를 하셔야 돼요. 내가 가게에 하루 종일 있는다. 가족과 함께. 아니면 아내나 아니면은 뭐 아들 자식들이 있으면은 하루 종일 있어야 2, 300 정도를 저축을 할 수 있다. 요런 생각을 하고 가게를 인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억 이하로 가게를 인수하는 것을 크게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1억을 모으기도 굉장히 힘든데 그거에 비해 수익률이 크지 않습니다. 가게가 1억 이하면은 이제 그 이상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좀
벌이가 괜찮은데 1억 이하의 편의점이든 슈퍼든 생각보다 남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투자금이 너무 낮다 이러면은 꼭 고려를 해보세요. 왜냐면은 일을 매일매일 한다는 게 저는 젊으니까 가능하지만 이제 보통 슈퍼나 편의점을 창업하시는 분들 대부분 연령대가 50에서 60대 이상이십니다. 대부분이요. 퇴직금으로 가게를 창업하시는 거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은 슈퍼나 편의점을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데, 이게 아무리 진입장벽이 낮다고 해도 처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뭐가 뭔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서 1억 이하로 창업을 할 수 있네 이런 마음으로 창업을 하셨다가 발이 너무 묶여있고 그 안에서 일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슈퍼 창업을 하실 때는 꼭 내가 인건비를 아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365일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영상에서는 총 4가지를 다뤄보았는데, 권리 분석과 순이익을 잘 계산하시면 슈퍼뿐만 아니라 어떤 직종의 매장도 잘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변수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숫자에만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창업 전 실업문은 기본이며 이론도 많이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1억 모으기는 엄청 어렵지만 있는 건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혹 마진율이 너무 높은 창업 직종을 광고에서 보거나 설명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제 말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마진율을 가지고 성공 스토리가 있는 업종은 이미 대기업이 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으니 고수익률은 무조건 걸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상당히 긴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급변하고 있는 유통업계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더 자주 소통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유통업계가 어떻게 변할 건지, 거기에 대한 제 견해, 그리고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영상도 자주 올릴 테니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